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아가씨가 일단 나와서 좋으셨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그분이 이제 사람 이렇게 보세요. 그 캐릭터가 와가지고 도쿄에서 고생을 하다가 뭐 무전 취직을 했는데 나쁜 사람은 아니니 다시 와서 뭐 칼 가는 걸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가지 말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가리를 받아오. 가장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두 남녀가 분이 많다가 어느 순간 돈 때문에 헤어지고 그리고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그래서 사실 그 에피소드에서 마법보다도 저 그거가 더 와닿거든요. 국수오밥. 네, 쪄가지고 네, 할머니 얘기하면서 나눠주는 게 굉장히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나.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찡한 걸 느끼거든요. 저는 마산 출신이고 그리고 부산에서 오래 자랐어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면 저도 되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고향 음식이 밀면이라는 음식입니다. 혹시 밀면 아시는 분? 이렇게 많이 하세요? 먹어보신 분? 부산에서 오셨어요, 다들? 부산에서 사시거나 오신 분? 많이 없네요. 음식 자체가 유명해요, 밀면. 그렇구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시는데 굉장히 주말에 밥을 하기 싫어하셨어요. 왜 니네들 때문에 주말에 또 밥을 해야 되냐. 그래서 토요일 점심에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꼭 저한테 돈을 이렇게 몇천 원 주시면서 집 앞에 있는 맛있는 밀면집에서 밀면을 포장을 내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점심은 제 머릿속에 그냥 밀면이에요. 어릴 때부터. 서울에 올랐더니 밀면을 파는 집이 사실 10몇 년 전에 전혀 없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냥 겨우 몇 군데가 생겼는데 또 맛이 고향처럼 맛있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부산하면 밀면이 떠오르고 항상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밀면을 꼭 한 그릇씩 먹고 오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자기 고향의 어떤 입맛에 대한 그런 페이소스 같은 것이 이 영화에서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도 제사를 지내고 그 잡탕찌개, 석가찌개라고 하나요?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을 넣고 빨갛게 마늘하고 막 넣어서 먹는 찌개 있어요. 부산 지역에도 이제 제사 남은 이제 전이라든지 무 같은 거를 넣고 끓이는 그런 국이 있거든요. 네, 그게 그 음식입니다. KFC 잊어주세요. 상하이 디럭스버거는 잊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고향이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고향을 대단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슬픈 트로트 가수가 하면 나옵니다. 엔카 가수죠, 트로트에. 엔카 가수가 어쨌든 거기 와서 항상 고양이 밥을 달라고 해요. 뜨거운 밥에 그냥 갓조부시랑 이런 거 올린 그런 걸 말하는데 항상 와서 그걸 먹고 가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 뒤에 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고양이 밥을 먹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그런 애티튜드를 하면서 말을 안 했죠. 고양이니까. 그 에피소드가 어떻게 보면 이 아베로의 어떤 원작의 정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죽음을 굉장히 많이 다루잖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거는 죽음을 다루는 에피소드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보면 모든 음식들이 좀 죽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죽음은 이를테면 그 처음에 에피소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이제 이야기를 쭉 이어준 것 자체가 납골당에 그거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후쿠시마에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자 에피소드도 죽음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제가 포커스를 잘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오히려 그냥 배경으로 그냥 잔잔하게 깔아놓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죽음을 극복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어쨌든 뭐 죽음이 이별이라면 새로 만나는 새로운 관계들도 있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재밌는 거는 좀 특이하게 느꼈던 거는 그 새로운 만남이나 뭐 희망 같은 것도 그것만해도 잔잔하더라고요. 어떻게 확 좋아진 게 아니고 스무스하게 가다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일본 영화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영화인가요? 일본 영화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요즘 음식 드라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야식당 드라마는 저는 대단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주인공이 굉장히 멋있어서 뿐더러 어쨌든 짧은 에피소드들이지만 사람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어떻게든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혹시 혼자 막 먹으러 다니는 남자도 나오고 혼자 술 마시고 다니는 여자도 나오는 그런 짧은 드라마들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고독한 미식가. 고독한 미식가죠. 그 술 마시는 여자 나오는 그 제목이 뭐죠? 있어요. 고독한 미식가의 약간 짝퉁 같은 느낌인데 그 여자는 항상 도쿄에 있는 마시는 술집마다 가서 안주랑 술을 먹습니다. 되게 약간 미쳤어요. 약간 혼잣말로 키야 막 이런 걸 정말 혼자 하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를 보시면. 근데 요즘 드라마의 특징이 사람 이야기가 없어요. 이제 정말로 그 음식과 그 술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심야식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오히려 뒤에 나온 드라마들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로 드라마든 영화든 어쨌든 만화든 훨씬 더 페이스가 오래 남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생기 그거였지. 몰라. 병원에서도 연애를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생각 없습니다. 원작 보려고.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면 아마 드라마였으면 한 이 시즌 중반 정도에 마스터랑 여자 캐릭터 한 명이랑 연애를 시작했을 여기 거예요. 나왔잖아요. 그 요정 하시는 분. 네. 그런 분들이 연애를 했겠죠. 근데 또 사실 한국 사람들이 연애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애 커플링 이렇게 나오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실 프로듀서도 보면서 처음에는 아 연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저렇게 시드콤처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제가 막 트위터에다가 수연아 아이유를 선택해! 막 이러고 쓰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시대하고 그러니까 그 두 만화가 원하는 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 얘기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얘기 비중은 신약성이 훨씬 더 많고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음식을 소재로 다룬 거라면은 식객은 좀 더 음식 어떻게 보면 되게 꼰대한테 많아요. 네, 음식 이렇게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러한 음식이 있고 이러한 음식이 유래는 이렇고 제대로 된 걸 먹으려면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고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진수인가요? 성찬인가요? 네. 그 사람들이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진행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지향점 완전 다른 두 하나이고. 신화식당에서 음식이 그리 중요한가라고 하면 음식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누구나 사실 알고 있는 메뉴들이고 너무나 심플한 메뉴들이고 우리야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본인들이라면 그냥 뭐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음식들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나폴리탄 같은 음식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식기에게 나오는 음식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음식점들이고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 극화 같은 느낌으로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식객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가 평양냉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평양냉면 집들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뭐 집안이 갈라지고 싸우는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진주냉면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한국에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오래된 유명한 식당들이 어떻게 창업을 했고 그것을 이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업 극화식으로 푼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대가인 허영만 선생님의 어떤 특징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특유의 대본 속빌의 어떤 에너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이후 세대에서 데뷔한 만화가들한테서 그게 잘 나오지 않아요. 좀 거치긴 하지만 뭔가 정말 사람 되게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 거친 에너지 같은 게 있는데 그 어떤 대본소 시절의 어떤 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그냥 음식이라는 주제로만 바꿔서 이어지는 뭐 허영만 선생의 대표적인 작품이 식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두 작품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대단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쉽긴 해요. 한국도 만화가 굉장히 많긴 한데 음식을 통해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만화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오므라이스 잼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항상 캐릭터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집에 있을 때 뭐 아무것도 해먹고 싶지 않지만 뭘 해먹어야 될 때 뭐 라면도 떨어지고 진짜 냉장고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걸로만 해야 될 때 해먹는 요리가 있어요. 저는 버터를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버터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뭐 이즈니 버터 혹시 아시는 분? 돈 많으신 분들이 비싼 이즈니 버터. 또 신세계 가면 이즈니 버터라는 버터가 있는데 그게 프랑스 버터입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프라이팬에 그걸 쫙 녹여가지고 거기다 볶으면 뭘 볶아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뜨거운 집에서 밥을 안 해요. 햇반을 그냥 뜨겁게 데운 다음에 죄송합니다.
CJ에서 돈 받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햇반을 뜨겁게 데운 다음에 버터를 잔뜩 프라이팬에 넣어가지고 청경채를 저는 항상 놔둬요. 청경채 너무 좋아요. 시금치랑 청경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그냥 간장 조금 넣고 버터에 볶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볶은 다음에 뜨거운 밥에 딱 얹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만 그렇게 먹거든요. 아, 다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청경채 버터 볶음 덮밥. 네. 제 메뉴 따르겠지만은 저도 청경채는 아니지만은 배추를 버터에 볶아 먹거든요. 버터 구워 드신 분 있나요? 네. 왜냐면 배추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추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추도 구우면 되게 맛있어요. 그렇죠. 저도 배추전도 좋아하고 배추를 뭐든 좋아해요. 그게 그 이진이 버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건 이제 프랑스 AOC, 그러니까 원산지가 확실한 버터를 얘기하는 건데 이진이 동네에서 만드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마가린이 많이 있잖아요. 마가린을 드시면 버터 드시면 풍미가 확 달라요. 특히 뭐 대형마트 가면은 버터라고 사는데 버터 많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그거 있어요. 노란 뚜껑에 I can't believe it's not. 버터가 써있는 거지. 사람들이 다 무슨 줄 알아요. 하지만 써놨습니다. 이건 버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고요.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는 항상 이 백종원 씨의 그 하는 거 보면서 설탕 팍 넣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 정도 안 죽는다. 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왜냐면 설탕을 많이 먹는 게 그렇게 몸에 안 좋나요? 그거는 식용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왜냐면은 근데 원래 음식점 가서 음식 드시잖아요. 그러면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여러분 밖에서 음식 더 많이 먹잖아요. 항상 설탕을 엄청나게 드시고 계시는 거고요. 백종원 씨는 오히려 그보다 살짝 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에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걸 맞습니다. 그리고 식빵 사시잖아요. 그 식빵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마 보기 전에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모든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참치 통조림에도 뭐 설탕 4개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터도 마찬가지예요. 버터보다는 뭐 식물성 기름이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은 그 정도 먹어서 안 죽어요. 그럼 맛있게 먹으면 절대 안 죽고요. 버터로 뭘 항상 볶아 먹는 건 아니지만 뭘 볶아 드실 때 이 버터는 정말 콜레스테롤도 높고 건강에 안 좋다던데라는 염려를 한번 이렇게 살짝 거두시고요. 올리브유 말고 정말 버터로 야채든 뭐든 한번 집에서 좋은 버터를 써서 볶아보세요. 그러고서 소금만 살짝 쳐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버터는 잘 타니까 너무 뜨겁게 하시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샌드위치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버터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마요네즈거든요. 뭐든지 마요네즈에 먹어요. 네. 감자튀김도 마요네즈에 먹고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제 참치 통조림 아니면은 오이, 그다음에 뭐 닭가슴살 뭐 이런 식으로 마요네즈에 재료만 바꿔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어 먹거든요. 오이 샌드위치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영국에서 많이 먹잖아요. 야하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소금이나 식초에 절여놓고 뭐 민트를 넣으면 더 영국 음식 같겠죠? 그래서 한쪽에는 버터를 바르고 한쪽에는 마요네즈를 발라서 사이에 절인 오이를 넣어 먹는 거예요. 저는 거의 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죠. 맛있죠. 민트 젤리 좀 발라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치 말고 닭가슴살을 쓸 때 강황가루 요새 많이 팔잖아요. 카레 가루 말고 카레, 오뚜기 카레 뭐 이런 거 사면은 전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떡이 지고요. 강황이라고 써 있는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요네즈, 그 닭가슴살 통조림, 그 다음에 강황가루 잔뜩 하면 노랗게 나와요. 그거 먹으면 꽤 맛있어요. 그런 식으로 샌드위치는 기본적으로 악준의 시간에 굉장히 게으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마 두 번째 날에는 그 코바야시 아저씨하고 저하고 둘이 해가지고 조금 많이 했었는데 첫째 날은 오동진 평론가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진행하시니까 뭐 굳이 뭐 나눠서 시끄럽게 할 필요 없잖아요. 말이나 모르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를 뭐 들으셨던 것 같고 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딱히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뭐 팬으로서 이 사람 옆에 이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사람 옆에 앉아있었다는 것만으로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일본에서 꽤가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시고
보니까 그 카리스마라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의외로 칼자국 집에가지고 되게 세 보이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의외로 서글서글한 인상이었고요. 그다음에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주위 사람 배려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캐릭터를 연기를 해도 크게 무리 없이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